일본의 교토. 흔히 우리나라의 경주에 비견될 만큼 대단히 유서 깊은 도시죠. 794년 간무천왕에 의해서 새로운 왕도가 된 뒤 1869년 메이지 유신으로 도쿄 천도가 이루어지기까지 무려 100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일본의 수도였던 교토. 그래서 지금도 많은 사람들은 이 교토를 일본의 문화와 전통, 그리고 정신의 중심지라고 여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교토를 지키는 대표적인 수호신이 바로 신라 명신이란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우리 한반도의 고대 국가인 신라의 이름을 그대로 사용한 신라 명신. 대체 이 신라 명신은 어떻게 바다 건너 일본까지 가게 됐으며 또 어떤 이유로 일본이 자랑하는 천년고도 교토의 수호신이 될 수 있었던 걸까요? 오늘 역사 스페셜에선 그 비밀을 하나하나 풀어가 보겠습니다. 일본 교토. 일본을 이해하기 위해선 먼저 교토를 알아야 한다는 말이 있을 만큼 가장 일본다운 도시로 손꼽힌다. 천년을 이어온 풍부한 문화유산이 고스란히 남아있는 역사도시. 일본의 수많은 전통과 문화가 이곳 교토에 사신다. 일본을 대표하는 전통 공연 가부키도 그 가운데 하나다. 400여 년 전 교토의 한 신사에서 무녀가 공연한 춤이 가부키의 발상인 것이다. 가부키를 비롯해 게이샤와 불교, 다도 등 일본인들이 사랑하는 전통 문화가 고스란히 남아있는 도시. 교토는 많은 일본인들에게 마음의 고향과도 같다. 무엇보다 교토는 1000년이 넘는 세월 일본의 수도이자 정치의 중심지였다. 그 상징이라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교토 중심부에 자리 잡은 거대한 궁궐 헤이안궁이다. 794년 교토 천도로 헤이안 시대를 연 것은 제50대 천왕 간무였다. 도래계 열통으로 알려져 있는 간무천왕. 그가 새로운 왕도를 택한 데는 이유가 있었다. 京都の非常にこう開けた先進的な前提というものがあるんですけれども、その前提も渡来人が作ってるわけですね。ですから桓武天皇はそういう意味で二重の意味で、つまり自分が渡来人の血を受けているという非常に強い意識、それからこの京都が渡来人によって基本的に開発された、私が大きな貢献をしたわけですけれども、そういうことがあって京都に都を選んだというふうに考えていいと思います。 교토 시내에 위치해 있는 우즈마사 거리. 이곳은 신라의 대민족 와타시가 세웠다는 절이었다. 1600개 이르는 교토의 사찰 가운데 가장 오랜 역사를 지닌 고류지다. 이 절은 일본에서 으뜸가는 국보가 보관돼 있는 걸로 유명하다. 우리나라의 국보 83호 금동미륵보살 반가상과 마치 쌍둥이처럼 닮아있는 미륵보살 반가상. 7세기 초 일본의 불교를 중흥시킨 쇼토쿠 태자가 가지고 있었다고 전한다. 쇼토쿠 태자로부터 이 불상을 하사받아 고류지를 창건한 사람이 바로 하타 가와가치다. 당시 교토의 대부우였다는 하타 가와가치는 신라에서 건너와 우즈마사 지역에 자리 잡은 하타시 일족의 수장이었다. 秦氏というのは不思議な氏族でして、非常に高い技術力を持って、大きな集団で、渡来してきているんですけれども、で非常に信仰心の厚い部族だったんですけれども、あんまり表面に出ないんですね。 정치 무대에선 크게 부각되지 않았던 하타시. 하지만 일본의 고대 문명에서 하타시의 역할은 실로 대단한 것이었다.
다양한 수공업이 발달해 있는 교도에서도 첫선을 꼽히는 니시지 놀이. 일본 친구라 불리는 기단이다. 한 사람이 하루 종일 작업해도 60cm 밖에 짜지 못한다는 니시지 놀이는 아름다운 염색과 정교한 짜임새로 이름을 얻었다. でこれは 일본 여인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 입고 그러면 싶다는 다들 명품 사이단 중의 시마스. 명품. 니시지 놀이는 바로 하타시로부터 시작된 것이다. 旗族という豪族が京都へ入ってきたわけです。そこで、養蚕の技術を教え、そしてまた織物を教えたという歴史があります。で、その後、京都に都が移って、官営の織物というものになってきまして、国が支援する。それが西陣織の本当の意味の最初かなと思います。 하타시가 일본에 전한 선진 문물. 이 가운데 빼놓을 수 없는 것이 토목과 단기 기술이다. 교토를 관통하는 가스라강엔 5세기 무렵 하타시가 만들었다는 제단이 있다. 흐르는 강에 벽을 쌓아 저수지를 만드는 공사는 엄청난 시간과 인력, 기술을 요구하는 대규모 토목 공사로 당시 일본에선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었다. 그런데 하타시가 이렇게 지방을 쌓고 수로를 연결해 이 일대를 농경지로 개간한 것이다. そういうところ少し土地が高くて水をたくさん必要とする水田農業稲作ができなかったんですね。でそういうところの開発に韓半島からやってきた畑は大きく貢献します。だから本当にそういう畑一族がやってきて京都に先進的な土木考え芸術というものを投下して京都の歴史を学生にはいつもそういう言い方するんですけれども100年前に推し進めたというふうに私は言っています。ですから逆に言いますと韓半島から畑一族が京都にやってこなければ京都の歴史はあるいは日本の歴史は100年単位で遅れていたというふうに考えてもいいぐらい大きな影響というものを京都の歴史と文化に私は残しました。 일본의 천년고도 교토. 이 도시의 문명을 발전시킨 이들은 신라의 시족 하타시였다. 바다를 건너간 하타시의 기술과 문화가 일본의 천년왕도 교토의 기반이 됐던 것이다. 신라에서 일본으로 건너갔다고 전해지는 하타시는 일본 고대 사상 최대 규모를 자랑하는 도래계의 씨족으로 한자로는 진이라고 씁니다. 그리고 이것은 일본 서기의 5세기 무렵 기록인데요. 진인 호수 총 7,053호, 즉 이 하타시 일족이 총 7,053호나 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타시는 최소한 이 기록이 쓰여지기 이전에 일본으로 건너가 큰 세력을 구축했다 볼 수 있겠죠. 이들 하타시는 앞서 보신 것처럼 양잠과 토목, 제철 등 다양한 분야에서 선진 기술을 가지고 있었고 이를 바탕으로 막대한 부를 축적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 하타시에 대해서 또 한 가지 놀라운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 하타시가 모시던 신이 후일에 일본의 천황과 교토를 지키는 수호신이 됐다는 것입니다. 신라에서 건너간 한 씨족 집단의 신이 일본이 자랑하는 천년고도의 수호신이 됐다. 대체 이게 어찌 된 일일까요? 일본 야마나시현. 산과 호수를 품고 있는 아름다운 경관으로 이름난 관광지다. 이곳 깊은 산속 한 사찰엔 일본 역사상 중요한 유물 한 점이 보관돼 있다.
일본에서 처음으로 만들어졌다는 일장기가 그것이다. 이 일장기는 일본 천황이 일본 최초의 무사로 불리는 미나모토 요리요시에게 하사한 것이다. 미나모토 요리요시, 그는 11세기에 일어났던 많은 반란을 진압해 황실의 두터운 신임을 받은 최고의 무사였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이 최고의 무사 가문이 신라의 도래인 세력과 깊은 관계가 있다는 점이다. 그에겐 세 아들이 있었다. 이들 삼형제는 저마다 다른 신사에서 성인식을 치른다. 西の岩清水八幡宮、そして北の鴨神社、そして東の親鸞明神、そうした京都の都をですね守る西北東のですねそれぞれの神社で息子たちを元服させたと。でそれには当時のですね武士たちが都を守る、朝廷を守るというそうした大きな役割がありまして、そのために息子たちをそうした神社で都を守る神社で元服をさせたというふうに考えられます。 이와시미즈 하치만궁, 당대 최고 무사인 미나모토 가문의 장남이 성인식을 올렸을 만큼 교도를 대표하는 신사다. 오래전부터 교토와 황실을 수호해왔다는 이곳엔 동경, 그러니까 구리로 만든 거울로 상징되는 신이 모셔져 있다. 이 신은 과연 누굴까? 八幡というのは秦氏の神様と言われてますんで、でなおかつ今の大分県にあたるあの辺は秦氏の王国があったというふうに言われているところでございますので、これは、そういう意味でも新羅から来られた秦という氏族と非常に関係があったんではないかなというふうに思いますね。 오이다현의 작은 마을 우사, 이곳엔 하치만 신이 최초로 모셔졌다는 하치만궁의 본산이 있다. 8세기 초반에 세워진 우사 신궁, 1000년이 넘는 오랜 역사와 4만 개 이르는 전국 각지의 하치만궁을 총괄해온 위상이 곳곳에 서려 있다. 일본에 존재하는 수많은 신들 가운데 가장 널리 받들어지는 신으로 꼽히는 하치만 신. 이 신이 정말 신라의 시족 하타시의 신일까? 먼저 이곳에 하치만 신이 최초로 모셔진 이유를 알아보기로 했다. 신사를 관리하고 있는 부공사는 취재팀을 신사의 뒤편 한적한 숲속으로 안내했다. 바로 하치만 신이 처음으로 나타났다는 우물이다. 이곳엔 원래 대장간이 있었는데 철을 연마하고 재련할 때 이 우물의 물을 사용했다고 전한다. 지금도 매일 아침 하치만 신에게 바치는 정화수로 사용할 정도로 신성하게 여겨진다. 그런데 이곳을 개척한 사람들은 다름 아닌 신라계였다. 唐島氏は韓国から来た渡来人と言われていまして、非常に文化の進んだ技術を持った渡来人じゃなかったかと思われますし、またそういう日本にはない鉄の文化とかそういうのを持って、そしてこの地に住んで、そして宇佐神宮の元を築いた民族じゃないかと言われております。 뛰어난 제철 기술을 갖고 있었던 가라시마 씨. 이들은 철을 재련하던 그 물을 끌어들여 저수지를 만들고 이를 이용해 농경지를 개간했다. 가라시마 씨의 이름을 그대로 따온 가라시마 단보. 수천 헥타르에 이르는 이 노는 지금도 오이다현에서 손꼽히는 곡창지대다. 이 일대엔 아직도 가라시마란 성을 쓰는 사람들이 집성촌을 이루고 있다. 5세기 중엽 한반도에서 건너와 교토 일대를 번성시킨 하타시.
그들의 세력은 전국으로 퍼지면서 여기서 갈려져 나간 씨족이 20개가 넘었다고 전한다. 그들 가운데 하나가 가라시마 씨인 것이다. 韓国から渡来した秦氏の一族です。そしてこの唐島についてさっき来ました泉神社の水を池の水をずっと考え水で平野の方に引いてそういう仕事をなさった唐島田んぼの開拓者ですね。一番の功労者です。 우사 지역의 농경지를 만들었고 뛰어난 제철 기술을 갖고 있던 가라시마 씨. 그들은 이곳 우사 신궁에 자신들의 신을 상징하는 동경을 모셨다. 동경과 함께 모셔진 또 하나의 신물은 신여다. 이 가마로 동경을 운반했다는 것이다. 1년에 한 번 이 신여에 모신 동경을 우사 신궁으로 옮겨오는 제사가 있는데 이곳은 우사 신궁에서 가장 큰 행사다. 지금은 방생회까지 겸하고 있는 이 행사는 신사가 처음 세워진 8세기부터 지속돼 왔다. 그런데 동경을 운반해 오는 행사를 치렀다는 것은 동경을 우사에서 만들지 않았다는 의미다. 그렇다면 우사 신궁의 동경은 어디서 왔을까? 우사에서 차로 2시간 거리인 가와라. 산악지대인 가와라는 예로부터 구리 산지로 유명하다. 그 중에서도 가장 많은 구리가 산출된 지역이 석회암으로 형성된 가와라타케 산이다. 우사 신궁에 모셔진 동경은 바로 이곳에서 만들어졌다. 銅の鏡を作って宇佐八幡神社の方へ、奉納していたという場所がここです。でそのための銅を取っている場所がこういう間部ということです。この近くには100具以上の、坑道が間部があり今でも残っています。 그렇다면 가와라에서 동경을 제작한 사람들은 누구일까? 시내에 세워져 있는 한 비석에 그 탐서가 있다. 이 비문은 가와라 지역에서 가장 오래된 역사서인 푸젠 풍톡의 일부를 새긴 것인데 이곳에 신라국의 신이 내려와 머물게 됐다고 적혀 있다. 가와라에 내려왔다는 신라의 신. 이 신을 모신 곳이 바로 가와라 신사로 8세기 무렵에 세워졌다. 한반도에서 제철 기술을 가져온 가라시마 씨가 우사 신궁을 만든 것과 같은 시기다. 우사와 같이 신라의 신을 모시고 뛰어난 진련 기술을 갖고 있던 집단. 그들은 우사의 가라시마와 같은 신라인이었다. 唐国沖永大姫青梅の命という名前で神社を祀っておりますので、これは唐国というのは韓国を指すし、沖永というのは韓国のある地区の地区名だそうです。はっきりそこのお姫様だという意味で祀られておるし。 가와라 신사에선 매년 정월 초하루 신에게 제사를 지내는데 이것은 그 제사의 행렬도다. 그림의 길이가 끝이 없을 정도로 행사의 규모가 엄청나다. 당시 가와라 신사와 이 지역이 얼마나 큰 세력을 지녔는지를 가늠할 수 있다. 구리의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했던 시기, 구리 산지이자 뛰어난 재련 집단이 있던 가와라도 크게 번성하게 됐고 이 신사를 관리하는 궁사에게 황실에서 이름을 내릴 정도로 위상이 높아진 것이다. その時代に国家も非常に銅を必要とした時代であったと思うんですよね。それをたくさん採集あるいは掘ってもらって協力をしてもらった方が朝廷の方助かるということでですね、赤く染めるというような名前を付けなさいという。 이렇게 막강한 세력을 가졌던 가와라와 우사.
이 일대에선 신라에서 전해진 문화의 흔적을 흔하게 찾아볼 수 있다. 신라식 고분인 횡열식 석실을 비롯해서 신라형 귀고리와 기와는 한반도에서 출토되는 유물과 똑같은 모양을 하고 있다. 바다를 건너가 이것들을 만든 신라계 도레인들은 선진 기술을 바탕으로 일본 내의 신라와도 같은 독자적인 세력을 형성했다.宇佐は場所的に日本の中心の都の情報も入る、あるいは九州の地方の情報は持ってる。でさらにその韓国の渡来人なんかを介してそういう情報も持ってる。でそういういろんな宇佐ならではのチャンネルをうまく利用していきながらですね、この宇佐地方のまた独自性というものを高めていったんだろうと。 하지만 8세기 초반까지 우사의 신라인들은 지방의 큰 호족에 불과했다. 그런 이들이 중앙무대에 알려지는 역사적 사건이 있다. 745년에 세워진 도다이지. 당시 일본의 천황이었던 쇼무가 세운 절이다. 도다이지의 비로자나 대불은 높이 16m, 무게는 무려 425톤에 이르는 동양 최대 규모의 불상으로 제작에 10여 년이 걸렸다. 이 엄청난 불상을 만들겠다는 쇼무 천황의 계획이 거센 반대에 부딪힌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이었다. その時にあんな大きな大仏を作るという桁外れな考え方を聖武天皇が心でその案が出ました時にですね、宇佐八幡がやはり託戦を下したというんです。しかもその託戦というのはいかなる困難があろうとも必ず自分がその大仏を作ることを援助すると力強い託戦が出まして、で聖武天皇はそれを勇気づけられまして、そしていよいよこれを実現するということになるんですが。 우사치만의 신탁을 뒷받침해 도다이지 대부를 만든 것은 바로 신라인들이었다. 천황이 올 때만 열린다는 이 다리는 우사 신궁이 도다이지 조성 이후로 얼마나 막강한 지위를 얻게 됐는지를 보여준다. 최대 20만 평이나 됐다는 우사치만 신궁은 이 지역 신라인들의 권력이기도 했다. 미나모토 가문의 장남이 하치만궁에서 성인식을 한 것도 그 신라 세력의 힘과 지지를 얻고자 했던 것이다. 미나모토 요리요시, 일본 가마쿠라 막부의 뿌리가 됐다는 전설적인 무사입니다. 그에게는 세 아들이 있었는데요. 그는 이 아들 삼형제에게 각기 다른 신사에서 성인식을 치르게 한 뒤 그 신사의 이름을 따 이름을 바꾸게 됩니다. 먼저 이 하치만 신사에서 성인식을 치른 장남 요시이에는 하치만 타로로, 또 가모 신사에서 성인식을 치른 둘째 요시스나는 가모지로가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셋째 아들 미나모토 요시미츠, 일본 역사상 최고의 영웅으로 대접받는 다케다 신켄의 조상이죠. 그는 자신이 성인식을 치른 신사의 이름을 따 신라 사부로가 됩니다. 신라 사부로, 이 이름에서부터 신라라는 말이 들어있죠. 일본 역사의 전설적인 영웅이 어떻게 신라 사부로가 됐을까요? 일본을 대표하는 전통 무술 대동류 합기 유술. 이것은 헤이안 시대 후기 최고의 무사였던 신라 사부로로부터 시작됐다.
도쿄에 있는 대동류 합기요술본부. 이곳 수련장의 정면에 걸려있는 다이아몬드형 문장은 흔히 신라 사부로의 후손 다케다 신겐을 상징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사실은 신라 사부로가 성인식을 할 때 신관이 옷 위에 그려준 것이다. 다케다 가문의 대대로 전해져 왔다는 이 무술 비전 역시 최초의 창시자를 신라 사부로로 추정한다. 親鸞三郎源義満を始祖としておりますので、年数的にはですね、今から850年ぐらい前まで遡ることができると思います。ですから大変長い日本のですね、武道の中でも武術の中でも一二を争うほどのですね、伝統を持っております。 다케다 가문의 시조인 신라 사부로. 그는 아버지 미나모토 요리요시와 함께 수많은 전장을 누빈 뛰어난 무장이었다. 붉은 갑옷을 입고 항상 선두에 섰던 그는 패배를 모르는 전쟁의 귀재였다고 전한다. 교토의 동북쪽 히에이산엔 그 신라 사부로가 13살이 되던 해 성인식을 올린 신사가 있다. 신라 선신당. 한눈에 보기에도 오랜 역사를 품고 있는 이 신사는 건물 자체가 일본의 국보다. 그리고 이 신라 선신당에서도 가장 깊숙한 곳, 일반인들의 출입이 허락되지 않는 은밀한 공간에 또 하나의 국보가 있다. 바로 신라명신 좌상이다. 수염이 긴 노인의 모습을 하고 있는 신라명신. 머리엔 산 모양의 관을 쓰고 얼굴은 다소 섬뜩하고 무서운 느낌이다. 신라 사부로는 바로 이 신라명신 앞에서 성인식을 올리고 이름을 신라라고 고친 것이다. 日本にはいろんな神々が祀られています。で、韓国の神様も例えばペクチェの神様も親鸞の神様も祀っていますけれども、神様の名前にですね、国の名前がついてるのは白木明神だけですね。 그런데 신라명신이 이곳에 모셔진 까닭은 무엇일까? 신라 선신당의 본찰 미대라는 원래 온조지란 이름의 작은 사찰이었다. 그런데 9세기 후반 신라명신을 불법의 수호신으로 모신 신라 선신당이 세워지면서 일본 불교의 유람으로 거듭난다. 미데라의 신라명신을 모신 사람은 지증대사 엔친, 미데라의 초대 주지다. 그가 불법을 구하기 위해 당나라에 유학했을 때 가고 오는 배편, 당나라 현지 생활 등 많은 부분에서 신라인들의 도움을 받았다. 中国に渡りまして修行をして、日本に帰ってくると。その帰りの船の中で、親鸞のですね、神様が船の中に現れて自分を祀りしてお寺を作ればそのお寺が栄えるだろうと、言い残したと言われています。そして円珍が三井寺を作った時に親鸞明神として親鸞の神様をお祀りしました。 그렇다면 신라명신은 어떤 신일까? 엔치는 단지 꿈속에서 계시를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미데라의 신라명신을 모실 수 있었을까? 이 의문의 한 가지 단서가 되는 것은 미데라가 있는 오츠시의 지리적 배경이다. 교토에 인접해 있는 오츠시는 5세기 무렵 신라계 도레인들의 세력 아래 있었다. 그래서 이 일대는
신라 신을 모신 신사가 상당수 있는데 아라 신사도 그중 하나다. 신사 앞에 세워져 있는 비석엔 이곳에 모신 신이 스사노 미코토라고 적혀 있다. 스사노 미코토. 그는 일본 천황가의 시조신 가운데 하나로 바다를 건너와 일본의 왕국을 건설했다고 전한다. 스사노가 어디서 왔는가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주장이 있지만 고도의 재련 기술을 가지고 신라에서 건너간 집단의 조상신이란 설이 지배적이다. 自然信仰と同時に、自分たちの祖先を祀った祖神廟というのが神社の始まりではないかというふうに思います。で、その祀っていた方々の最初の最初というか、最初は縄文人なんでしょうけども、その後、稲作ですとか鉄ですとか銅の文化を持った、新羅の方々が来られて、祖神を祀ったと。 그런데 미데라의 신라 선신당에서 성인식을 치른 신라 사부로 그의 행적을 따라가다 보면 뜻밖에도 신라인들의 조상신이라는 스사노 미코토와 만나게 된다. 일본 열도의 끝자락 아오모리 현에 위치해 있는 이 작은 마을엔 신라란 이름의 오래된 신사가 하나 있다. 입구에서부터 눈에 띄는 신라 사부로의 문장. 신라 사부로를 주신으로 모신 이곳 신사엔 또 한 명의 신이 모셔져 있다. 바로 신라의 조상신 스사노 미코토다. 미데라의 신라 명신 앞에서 성인식을 했던 신라 사부로가 스사노 미코토와 함께 모셔져 있다는 사실. 그렇다면 신라 사부로가 수호신으로 모신 신라 명신은 신라인들의 조상신이었다는 뜻이다. 미데라の守護神に死んだ全神道というスサノオノミコト様をお祭りしたお社がございまして、源義満公が幼少の頃からそこを遊び場として遊んでおられて、またご信仰もあったようでございまして。 말년에 고향으로 돌아온 신라 사부로는 죽은 뒤 신라 선신당 인근에 묻힌다. 전장에서 평생을 보내는 동안 그에게 승리를 가져다준 신라 명신. 어쩌면 신라 명신은 신라 사부로가 죽은 뒤에도 그의 영혼을 수호하고 있는 게 아닐까. 신라 사부로가 수호신으로 삼았던 신라 명신은 후에 일본 황실과 교토를 지키는 수호신이 됩니다. 그리고 이 신라 명신의 본사는 앞서 보신 바대로 미데라라는 절의 신라 선신당입니다. 그리고 이 사찰이 자리 잡고 있는 시에이산은 흔히 일본 불교의 성지라 불립니다. 그런데 이 산에는 또 다른 신라 명신이 모셔져 있습니다. 어찌 된 일일까요? 지금부터 그 이유를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지금도 일본 각지에서 모여든 불교 수행자들의 발길이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는 곳. 히이산은 어쩌면 산 전체가 그대로 불교의 성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곳이다. 일본 불교의 주요 종파 대부분이 이곳 히이산에서 시작됐으며 명망 높은 승려들도 대부분 이곳에서 수행하며 불법을 깨우쳤다.
사티브 성격을 나타났는 것을 인용하는 단만 나와 사티브 성격을 나타났는 것을 인용하는 단만 나와 사티브 성격을 나타났는 것을 인용하는 단만 나와 사티브 성격을 일본의 불교가 처음으로 들어온 것은 6세기 무렵. 하지만 오랫동안 황실과 일부 귀족들만의 종교였던 불교는 헤이안 시대 이곳 히에이 산에서 대중적으로 확산되는 계기를 맞는다. 比叡山の総合仏教のそれぞれの部門でもって、民衆救済に入った。で新しい一宗一派を開いたと、こういう歴史があります。それはこれを含めて比叡山を日本仏教の母の山母山という言い方が今の世の中に定着していると。 히에이산 북쪽에 위치해 있는 요카와 중당의 적산궁. 그런데 이 신사를 안내하는 설명문엔 뜻밖의 내용이 있다. 이 신사가 다름 아닌 신라 명신을 모시고 있다는 것이다. 일본 불교의 총본산 히에이산에 왜 신라 명신이 모셔져 있는 것일까? 그 비밀을 밝히기 위해선 먼저 적산궁의 본절인 앵야쿠지를 살펴야 한다. 히에이산 정상에 자리 잡고 있는 앵야쿠지,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돼 있는 일본 최고의 명찰이다. 앵야쿠지의 역사는 헤이안 시대 초기 한 승려가 히에이산 깊은 곳에 작은 암자를 지으면서 시작됐다. 그가 바로 일본 천태종의 개창자인 사이초다. 그런데 당시 천황이었던 간무는 교도의 동북쪽을 지키기 위해 히에이산의 불교 정토를 만들고자 했다. (803년) 사이초가 당나라 유학길에 오를 수 있었던 것도 간무 천황의 전폭적인 지원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교도를 떠난 사이초가 도착한 곳은 당나라가 아닌 가와라였다. 가와라 신사인 당시의 기록이 남아있다. 사이초가 당으로 불법 수행을 떠나기 전 가와라 신사에 찾아와 기도를 드리고 1년 3개월 동안 머물렀다는 내용이다. 航海が非常に難航しておった時代でありますので、もう唐人者にその航海の安全といいますかね、無事に任務を果たせますようにそのお願いに来ておったと書かれておりますね。 당시 가와라와 우사 지역에 모셔진 신라 신은 항해의 신이기도 했다. 백길을 떠나는 사람들은 대부분 이곳을 찾아와 안전을 빌었다. 하지만 사이초가 이곳을 찾은 데는 더 중요한 이유가 있었다. 교통의 요지이자 신라계 도레인들의 터전으로 해외 정보에 빨랐던 우사 지역. 이곳에서 다양한 정보를 얻고자 했던 것이다. 海外の情勢がほとんどわからないんです。で検討しなきゃいけましても、もう5年10年、間隔で言ってるもんですから、現在の海外の情勢がわからないと。ところが最長あたり考えには、ここに来れば、つまりこの宇佐八幡のところとか、ここに来れば必ずや東の情勢がわかるであろう。そうなんです。 사이초가 우사를 찾은 또 하나의 이유는 신라배를 타기 위해서였다. 당시 일본의 선박 수준은 신라보다 한참 뒤처져 있었고 먼 길을 항해할 때는 대부분 신라배와 선원의 도움을 받았던 것이다. 이렇게 뛰어난 항해 능력을 바탕으로 신라인들은 한반도와 중국, 일본을 잇는 해양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었다. 이는 당시 일본이 해외 문물을 접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통로였다. 일본 나라시의 도다이지.
우사와 가와라 지역 신라인들이 만든 도다이지 대불은 지금 봐도 대단한 규모를 자랑한다. 1000년 전 이 불상이 만들어질 당시엔 실로 엄청난 사건이었을 것이다. 비로자나 대불에 눈을 그려 불상을 완성하는 개안식 행사엔 수많은 외국사절이 찾아왔는데 여긴 신라인들도 다수 포함돼 있었다. 그런데 이들이 가져온 물건들은 너무 인기가 많아 큰 혼란이 벌어졌고 결국 5급 이상의 귀족들만 원하는 물건의 목록을 작성해 관청에 신청하게 했다. 매 신라 무례라 불리는 이 문서는 당시 신라의 무역 규모를 가늠할 수 있는 중요한 자료다. 도다이지의 북서쪽 일본 황실의 보물창고라는 쇼소인엔 8,000점이 넘는 귀중한 유물들이 보관돼 있는데 여기엔 신라는 물론 멀리 중국과 동남아, 서역에서 온 것들도 상당하다. 그런데 이 물건들은 바로 매 신라 무례에도 적혀 있는 것들이다. 당시 일본의 교역은 신라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었던 것이다. 그리고 이 같은 신라의 무역 네트워크는 일본의 해외 문물과 정보를 전달하는 핵심 통로였다. 日本の遣唐使も、親鸞の商人の助けを借りずにはいけなかったという時期が9世紀に参ります。でそれは恒常的にかなり広範に親鸞の商人と日本側の交渉があったからだと思います。でもちろん親鸞が中国大陸にさまざまなネットワークを持っていたことはもちろんあるんですが、最も日本の対外交易に親鸞の商人を媒介にした交流があればそのようなことをせざるを得なかったんではないか。 이러한 신라 네트워크의 도움을 받아 당나라 유학을 마치고 돌아온 사이초는 히에이산에서 일본 청태종을 창시한다. 하지만 사이초가 세운 것은 아직 일본 청태종의 기본에 불과했다. 1년 남짓했던 유학 기간 동안 충분한 불법을 쌓기엔 한계가 있었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서 결국 838년 사이초의 제자가 또다시 당 유학길에 오릅니다. 좀 더 많은 불법을 구해 천태종의 내실을 다지는 임무를 띠고 당으로 향한 사이초의 제자. 그가 일본 불교 발전에 지대한 공로를 세운 엔닌이다. 당나라로 떠나 9년의 긴 유학을 마칠 때까지 엔닌은 스승 사이초와 마찬가지로 신라 네트워크의 끊임없는 지원을 받았다. 무엇보다 힘이 된 것은 바로 신라의 해상왕 장보고였다. 당시 동아시아의 해상을 장악하고 있던 무역왕 장보고. 그를 기리는 거대한 동상이 바다를 내려다보고 있는 이곳은 중국 산동반도의 적산이다. 장보고가 만든 해양 네트워크의 주요 거점으로 대규모 신라방이 있던 이곳엔 장보고가 세운 적산 법화원이 있다. 이곳에서 엔니는 무려 3년을 머물며 수많은 도움을 받았다. その時のお手配がなければですね、慈覚大師は中国で多くの訪問を持ち帰ることができなかった。そしたらもしそれがなければ今の天台宗の一番基礎になってくる大事な部分というのが抜け落ちてた可能性があると。そういった意味では大恩人なわけでございます。 엔니는 당나라에서 돌아온 뒤 불법의 수호신으로 신라 명신을 모시게 된다. 이 신은 장보고가 세운 적산 법화원에서 받들었던 신라의 신이었다. 제당 신라인들과 장보고가 베푼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엔니는 신라 명신을 모셨던 것이다. 엔닌이 히에이산에 모신 신라 명신은 그 제자들에 의해 교토에 모셔진다. 이곳엔 특히 상인들이 많이 찾아온다. 적산 선원엔 보배 보자를 새긴 배가 그려져 있는데 일본인들은 장보고의 보자를 이 글자로 쓴다. 신라 명신이 제신으로 여겨진 것은
장보고와의 관계 때문이 아닐까. 集金お役人とかお商売人さんの集金が5日ごとということで、毎月5日ずつその集金をされてたんですけれども、その時にその前日にこちらの石山の方でお参りをしていただくと集金がうまくいくということで、昔よくこちらの方で商売人さんたちはお参りされてたところ。 그런데 이 적산 선원의 지붕 위엔 이 신사의 본래 역할을 알 수 있는 조각이 있다. 철창 안에 갇혀있는 원숭이 상이다. 일본에선 예로부터 원숭이 부적이 애군을 막아준다는 얘기가 전해오는데, 특히 적산 선원의 원숭이 상은 천황에게 다가오는 애군을 대신 맞아주는 희생양이라고 한다. 교토에 있는 천왕궁의 동북쪽 벽. 다른 곳과는 달리 움푹 들어가 있는 이 벽 역시 천왕을 위한 액막이용이다. 이 벽 위에도 적산 선원과 마찬가지로 원숭이 상이 놓여 있다. 도망가지 못하도록 철창에 가둬놓은 것도 같다. 천왕궁과 신라 명신이 모셔져 있는 적산 상원 그리고 희이산은 동북쪽 방향으로 일직선상에 놓여 있다. 희이산의 미데라와 적산 선원이 모신 신라 명신, 이 신라의 신이 일본 황실을 지키는 수호신이 된 것이다. 일본 천태종의 양대 산맥이라 불리는 엔린과 엔친. 이 두 승려가 당나라로 불법을 구하러 떠났다가 돌아와서 신라 명신을 모시게 되기까지 장보고와 신라인 세력, 그리고 그들이 구축해 놓았던 해양 네트워크는 절대적인 도움이 되었습니다. 때문에 장보고와 신라 명신은 깊은 관계가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고대 일본으로 건너간 한반도 도레인들이 모셨고 8세기 헤이안 시대가 열리면서 일본 황실과 교토의 수호신이 된 신라 명신. 그런데 이 신라 명신은 수도인 교토에만 머물지 않고 일본 전역으로 퍼져나가게 됩니다. 지금부터 그 현장을 따라가 보겠습니다. 헤이안 시대 후기, 일본에선 무력을 기반으로 한 무사 계급이 점점 세력을 키우기 시작한다. 원래 조정과 귀족을 보좌했던 사무라이 집단은 마침내 정권을 장악하게 된다. 일본 최초의 무사 정권인 가마쿠라 막부, 그 초대 수장이었던 미나모토 요리토모는 신라 사부로의 형인 하치만 타로의 후손이었다. 도쿄 인근 가마쿠라현에 자리 잡은 요리토모는 이곳에 하치만 궁을 세운다. 대대로 미나모토 가문의 수호신이었던 하치만 신이 가마쿠라 막부의 권력과 함께 더욱 힘을 얻게 된 것이다. 八幡っていうのは源氏の守り神としてその後ずっと各地に広がっていくことになりますね。でやっぱり源氏がこの治める世の中になりますと一般の方々もそれをお祭りするということになったんでしょうな。 하치만 신과 함께 미나모토 가문의 수호신이었던 신라 명신 역시 전국으로 확산되면서 확고한 위상을 갖게 된다. 미데라의 신라 선신당엔 여러 점의 신라 명신 그림이 전해지는데 제작 연대도 다양하다. 신라 명신이 오랜 세월 널리 받들어졌다는 증거다. 이 신라 명신은 왼손엔 주석으로 만든 지팡이를, 오른손엔 경서를 들고 있다. 승려들에겐 불법의 수호자였던 신라 명신은 무사들에겐 승리의 신으로 여겨졌다. 特に11世紀になってくるとご存じの通り、源氏の氏寺という氏神という形で位置づけられてきますから、親鸞明に対する信仰というのが三井寺の中だけではなくてね、朝廷とかですね、そういう貴族たちの中にも広がっていく。
でそういう形でこう親鸞明治に対する信仰が、日本の社会の中にですね一定の場所を与えられて、いろんな人たちによって信仰される。 신라명신은 일본 황실과 천황에게도 막강한 영향력을 가졌다. 11세기 일본의 고산조 천황은 매년 신라명신에게 제사를 지내고 많은 곡물까지 바쳤다고 한다. 이 같은 제사는 수백 년이나 계속됐다. 신앙은 시대를 반영한다. 한반도에서 건너간 신라인들의 조상신이었던 신라명신이 당대 권력자들이 수호신으로 여기는 강력한 신으로 변모해가는 과정엔 수백 년에 이르는 일본의 역사가 고스란히 담겨있다. 5세기 무렵 교토와 우사 지역을 중심으로 모셔졌던 신라명신은 헤이안 시대와 막부 시대를 거치면서 일본 각지로 퍼져나간다. 일본 열도의 끝, 이 한적한 바닷가 마을에서도 그 세력의 흔적을 찾아볼 수 있다. 이곳은 신라 사부로의 후손 하치노해 남부 가문의 영지였다. 하치노해 가문은 이곳에 자신들의 선조인 신라 사부로를 기리는 신라 신사를 세웠다. 신라 사부로의 문장이 곳곳에 새겨져 있는 이 신사엔 신라 명신도 함께 모셔져 있다. 헤이안 시대에 일본 전역에 전장을 누볐던 신라 사부로, 그와 함께 신라 명신도 퍼져나갔던 것이다. 그런데 신라 사부로와 함께 간 것은 신만이 아니었다. 欧州の部族の戦いがあるんですけども、これの平定のために親鸞三郎義満も行くんですけれども、こう行った時に、新羅の技術者を連れてったという、この三鉄といいますか、鉄の技術を持った、新羅の人たちを連れてったと。 신라 사부로와 함께 출정했던 신라인들, 그들은 일본의 신라 명신을 모셔온 제철 기술자 집단이었다. 신과 그 신을 믿는 집단이 불가문의 관계에 있던 시대, 신라 명신의 전파는 바로 신라 명신을 모신 세력들의 기술과 문화가 확산되는 것을 의미했던 것이다. 이곳 신사에선 매년 격구 경기가 열리는데 이곳은 신라에서 즐겨했던 놀이다. 일본에서 신라 명신을 모셨던 사람들도 이렇게 격구를 즐겼던 것일까? 馬場におきまして鏡龍不伝騎馬打球というですね打球が始められました。馬術でございますが、当時のですね八戸藩の家臣のいわゆる藩士たちの武芸を奨励するために始められたのがこの騎馬打球だと申します。 문화와 함께 퍼진 신라 명신. 그 흔적은 신라 사부로와 아무런 관계가 없는 지역까지도 광범위하게 남아있다. 白木神社です。白木神社。ですから朝鮮半島のね白木の中のその神社です。 언제 지어졌는지도 확실치 않은 낡은 신사. 주민들은 오래전부터 이곳에서 신라신을 참배하고 마을의 평화를 기원해왔다. 五穀豊穣家内安全でんなそういうもんや思うんですわ。はい、私もそれから1月1日の日12時ですね、夜中12時にここ来てお参りさせてもらいます。 여러 차례 보수를 하긴 했지만 신사의 건물은 지붕의 형태 등에서 한반도의 것을 지키기 위해 애쓴다고 한다. 일본의 전통 양식과는 조금 다르게 우리의 기와지붕 같은 형태가 남아있는 것도 그런 이유다. 바다를 건넌 역사. 한반도의 신과 문화는 지금도 일본에서 이렇게 살아있는 것이다.
신라 명신은 시대에 따라 그 성격이 바뀝니다. 한반도 도래인의 조상신으로 처음 일본에 자리를 잡을 때는 농경과 기술의 신, 또 장보고에게 도움을 받은 승려들에 의해서 모셔질 때는 항해와 재물의 신이 되기도 했죠. 또 막부 시대가 열리면서는 무사들에게 승리를 가져다주는 전쟁의 신이 되기도 했습니다. 이렇듯 신라 명신은 시대에 따라 그 성격을 달리해가며 100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일본의 황실과 교토의 수호신으로 일본 역사와 함께 했습니다. 고대 일본으로 건너가 교토의 수호신이 된 신라 명신. 우리에겐 생소하지만 일본 전역에서 오늘날까지도 뿌리 깊게 살아 숨쉬고 있습니다.